그 간단한 그 HTML 페이지 하나 만들어 봤다.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저희 그 기능을 추가해서 여기 보게 되면 바디 부분에 저기 그 타이틀에 대한 요 한 줄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몇 개 좀 들어가서 1장 그다음에 2 그다음에 1절 1.1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단락이 좀 들어가는 어떤 문단 구분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타이틀 정도만 좀 글씨 크기를 좀 달리 나타내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 1장 그러면 좀 더 큰 제목을 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소제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글씨를 조금 작게 하고 뭐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한 거를 갖춰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구분이라고 하는 거죠. 야, 문단 구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화면이 지금처럼 나타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문단 구분된 그 페이지에 대한 화면을 한번 보자. 자, 보니까 이 전체 이제 타이틀에 대한 거는 빼고 이 바디 부분만 본다 그러면 1장 이렇게 썼을 때 보통 우리가 책을 사서 보게 되면 또는 책을 쓰든지 뭘 하게 되면 이 장 표현할 때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장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과 웹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려고 한다 이죠. 1장 안에는 1절, 2절, 3절 그렇게 또 구분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랬더니 이 절 표시는 조금 더 글씨가 작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는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CSS3라고 하는 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전체적인 어떤 기본 구조 안에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 이 인터넷 역사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글씨가 크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착자만 좀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요보다 조금 더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절 안에도 또 구분해서 이 발전 과정 이렇게 나타나서 한참 가게 되면 1점 이렇게까지 뭔가 이 표현된다라고 여기 전성규약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셔야죠. 이런 모습에 대한 페이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물론 여기도 조금 더 이제 그 타이틀까지 잡아준다면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문단 구분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기도 뭔가 이제 그 어떤 로고 같은 게 뜨겠죠. 그러니까 로고는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문단을 구분해 보자. 그렇다면 여기 글씨 크기가 이렇게 점점 작아졌는데 이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라고. 이게 문단 구분이다. 문단 구분을 위한 태그를 보자. 그럼 태그는 이렇게 헤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가장 큰 제목을 달 때 H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달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제목일 때 H2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6개 종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그 6종류에 해당되는 이 제목 크기에 대한 걸 달 수 있다. 구분이 가능한 태그다. 그쪽에 가장 커요. 예, 그 가장 큰 글씨, 큰 글씨, 큰 글씨가 나오게 될 거다. 그 그게 가장 작은 글씨로 표현되는 거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H1부터 시작해서 H6까지 나타내는 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런 모습을 바로 위와 같이 문단구분 태그 H1부터 H6까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 하는 거죠. 자, 아까와 마찬가지 HTML5를 할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HTML 다큐ment 타입 다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바꿔 써도 되고 아니면 대문자로만 써도 되고 그냥 각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and HTML까지. 자, 여기 좀 기니까 처음부터 여기 공간 잡기가 힘드니까 시작만 하고 끝에는 나중에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이 들어가죠. 헤드 부분에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에 타이틀의 문단 구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이 얘기를 잠시 시작할 때 드렸는데 이 에디터 편집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랬죠. UTF-8 이렇게 쓴다 했죠. 그래서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맷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를 이 UTF라고 하고 요거는 8비트를 나타내기 위한 걸로 되죠. 그래서 모든 글자를 8비트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다. 아스키 코드는 7비트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같은 형태로서 이 모든 이 글자를 표현했을 때 편집기에서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읽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거를 굳이 명시해주고 싶다면 이 헤드 부분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캐릭터에 해당되는 걸 쓰기 때 그 캐릭터를 메타 캐릭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캐릭터 셋 그리고 UTF-8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는 이 메타라고 하는 이 태그하고 짝을 이뤄서 근데 태그를 굳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쓸 필요는 없이 하나만 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타이틀은 문단 구분이라고 적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타이틀 넣어. 그리고 이 저 위쪽에 쓰이는 문단 구분 짝을 이루는 이제 이건 지울게요. 엔드 타이틀. 자, 이렇게 해서 이 헤드 부분은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아주 단순한 형태의 헤드 부분이다. 자, 이거는 안 써도 당연히 그냥 UTF-8로 돼 있으니까 굳이 명시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다음 바디 부분에 들어갔는데 아까는 한 줄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줄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전송 규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첫 번째, 제일 큰 제목이 들어가는 거. 1장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 글씨가 좀 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H1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1장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냐 하면 그건 아니고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된다 했죠. 여기는 1장. 그리고 난 점을 찍겠다 하면 점을 찍으면 되는 거. 그럼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인터넷과 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이렇게. 그래서 일장이라고 하는 건데 글씨가 H2로 표현된 것보다는 조금 더 글씨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엔 조금 더 글씨가 작은 형태로서 1절에 해당되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1절. 여기는 인터넷의 역사. 이렇게 쓰면 요거보다는 글씨가 조금 더 작은 형태로서 출력이 되겠죠. 이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요건 요거보다 조금 작고 이렇게. 그래서
짝을 이뤄야 되니까 슬래시 H2. 하나 더 해서 조금 더 글씨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1절 안에서도 1, 2, 3, 4 또는 가나다라 뭐 이렇게 그것도 자동으로 붙이는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인터넷의 발전 자, 이렇게 썼나? 발전 과정만 썼나? 여기도 슬래시 H3 자 이렇게 해서 쭉 쓰다가 제일 끝에 와가지고 여섯 번째 뭐 여기다 이제 더 붙이는 건 제가 그냥 생략하고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어요. 여기 1.1.1.1 이 전성규약 그렇게 썼다 하죠. 그래서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짝을 이루는 슬래시 바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HTM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씀으로 해서 이런 단순한 형태지만 그래도 글씨 구분에 따라서 이 단락이 표현되도록 이 제공은 하고 있다 이거죠. 이걸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로 이 기능을 넘겨놨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하다 보게 되면 예, 그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커멘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마우스가 이렇게 되면 그런 거. 근데 그걸 말풍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풍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툴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댔다. 마우스가 이렇게 닿다 했죠. 그래서 마우스 손가락 부분이 왔더니 이 부분에 뭔가 설명문이 이렇게 달더라 이제. 설명문이 자동으로 뜨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툴팁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바디 부분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툴팁이라고 하는 거다. 요거는 설명문에 해당되는 거. 설명문에 해당되는 것이 줄줄줄 나오게 되면 도대체 저희가 헷갈려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마우스 포인트가 해당되는 해당 부분에 이제 그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이제 이거 설명문이 추가되는 설명문이 출력되도록 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갖추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뭐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색깔을 좀 달리 내보자.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 H6라고 하는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걸로 이 태그였음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마우스 클릭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툴팁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H6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더 달아놓고 그리고 H6 그다음에 태그였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더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하나 더 집어넣고 속성값을 집어넣게 되면 해당되는 속성과 속성값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화면에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1.1.1.1 그리고 전성규약.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함으로써 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더라 하죠. 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툴팁이라고 얘기한다 하죠. 설명문 또는 이제 그 말풍선과 같이 풍선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 마우스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내보내 주는 거다. 자, 그리고 또 원초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이 여기 이렇게 단락 구분이 됐으면 이제 이건 제목만 가지고 단락 구분이 된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이 좀 표현을 1장, 1절, 그다음에 또는 저희 그 발전 과정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단락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좀 보도록 단락, 패러그래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적에 쭉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쓰죠. 그래서 단락 단위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단락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락이 끝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글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 내 속으로 들어가는 이그 글씨 첫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하죠. 첫 번째 문장에 있어 문단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P라고 하는 이런 태그를 이용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어쓰기나 들여쓰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단락이 나오고 쭉 단락이 시작할 때 이게 좀 안에 뭐 세 글자를 들어가든 다섯 글자를 들어가든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시작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줄은 이렇게 표현돼서 얼마만큼의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태그를 이용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거는 구분이다. 단순한 구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들여쓰기나 내어쓰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라. 몇 글자가 들어갈 건지 또는 앞에 툭 튀어나와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 알아서 이 스타일 시트에서 만들어 쓰셔라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P 안에 내용이 들어가고 끝에는 슬래시 P로 돼 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 자, 윗부분의 타이틀 부분은 빼고 바디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두 개 단락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 단락이 패러레프가 두 개가 있다. 보게 되면 패러레프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앞에 들여쓰기가 곤란할 수는 없다 이죠. 또는 내어쓰기도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단락이다 보니까 단락에 대한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한 줄, 빈 줄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단락이 구분돼서 나타나게 되면 단락과 단락 사이에 한 줄에 대한 공간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첫 화면 다음 단락에 시작은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이런 화면이 나타났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 바탕화면에다가 또는 이제 여기 이런 이제 그이 모습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자, 그중에 바디 부분만 가지고 볼게요. 이제 타이틀 부분인데 그 헤드는 다 빼고 바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요. 여기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할 것이냐, 일반적인 그냥 보통 크기로 할 것이냐, 요거보다는 약간 크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H3라고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약간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은 두 개 달라. 뭐 이거 뭐 H3를 하든 H1을 하든 그건 각자 결정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P라고 하는 태그 안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되죠. 여기 뭐라고 쓰면 인터넷 뭔지 모르지만 잔뜩 쓰시고 영향이 있다. 그리고 나서 끝이니까 슬래시 P.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이 시작되니까 다시 P라고 하고 요거 쓰면 되죠. 다음 단락 시작하면 이렇게. 그럼 다시 슬래시 P. 뭔지 모르죠. 더 가면 엔드 바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이때 사용하는 거는 P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태그를 이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걸 보는 거지. 이걸 일일이 다 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이름이 이런 거니까 몇 개 정도만 알면 아쉬운 대로 이 형태는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 줄을 하나 그어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이렇게 줄, 여기도 줄긋기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수평선의 줄긋기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세로 줄 긋는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오늘 수업하는 건 좀 지루하실 거예요. 뭐 예쁜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평선 긋기에서는 HR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이 이름에 따서 그다음에 룰이라고 하는 거에 이름을 따서 HR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엔드 태그 또는 종료 태그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썼으니까 H3 라고 하고 두 개의 단락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다 줄을 긋은 거니까 HR이라고 하는 거 하나 쓰면 알아서 이 웹브라우저가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긋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까지만 긋는 것이 아니라 이 단락 시작부터 끝까지 웹브라우저의 이 폭만큼 나타내게 된다.
제가 뭐 끝까지 다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뭐 그다음에 뭐 패러랩 그에 해당되는 거 쭉 썼고 또 썼고 높이 썼고 그다음에 HR에서 줄 마지막 거죠. 이렇게 이 단순하게 선 하나 긋는 건 이 정도에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쭉 갈 때 다음 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사실 이뭐 엔터 키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한 거 문단에서 다음 줄, 그 다음 줄로 넘기기. 그 다음 줄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표현이 이 다음 줄에 출력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모습이다. 이때 그냥 쓰는 거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에 BR 태그를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거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바디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가 한번 해보죠. 다음 줄로 넘어가기 그리고 를 확인하시다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문장을 썼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에 어떻게 뜨냐 하면 만약에 이게 충분한 어떤 폭이 된다는 얘기 가정해 보죠. 웹브라우저의 폭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이렇게 써요. 다음 줄로 넘어가기를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 확인하기를 이 아래다 썼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썼다. 그럼 여기 아래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기를 이 옆에 그냥 계속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이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래로 다음 줄에 나오도록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하나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뭘로 나오냐 하면 이 아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다음 줄 브레이크 무늬라고 하는 그 코드가 삽입됐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되겠죠. 또는 엔터 키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다 보게 되면 꽤나 지루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실습하고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나 뭐 이런 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력한 모습 그대로 그냥 출력되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작성자가 입력한 모습 그대로 웹브라우저에 나오게 출력이 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태그는 뭐를 쓰냐면 previous라고 하는 preview라고 하는 pre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태그와 짝을 이루는
슬래시 PR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합니다. 자,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넣음으로 해서 확인하세요가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예 여기서 내가 입력한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 PRE라고 쓰고 여기는 슬래시 PRE라고 쓰게 되면 브레이크문을 여기다 안 쓰더라도 내가 입력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걸 갖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미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건 좀 고급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문자, 기호, 뭐 심볼 얘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이론적인 내용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그 HTML 페이지를 막 구성하기 위해서 웹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 가장 원초적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요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실습 안 해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해보시기 위해서 실습 1 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바로 실행만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그 3시 20분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잠시 쉬었다가 하면 한 4시까지 하면 뭐그한 10분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하는 거. 그냥 갖다가 긁어 붙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점점 그 확대되는 어떤 형태를 해보실 테니까 원래 제 그 모든 게 웃고 들어갔다 나중에 울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HTML 태그 쪽에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쉬워요. 웹 프로그래밍은 나중에 조금 복잡한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 간단하다라고 해서 하지 말고 그냥 가시지 말고 그냥 갖지 마시고 꼭 해보시고 가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 실습까지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수업 들어주시느냐고.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일단 저희 그 실습하시고 그 제가 검사 안 하니까 그냥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